잠실에서 아직도 식지 않은 아버님을 모시고 세브란스 안치실로 가던 때가 12년 전인데 어제같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 지나온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 여러분들도 조금은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정림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또 CPL이라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Chief Philosophy Lead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국입니다. 사실 우리 제가 아버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면 좀 갑자기 싸운 것 같아서. 아버님이 살아오신 세대는 사실은 일제를 지나가시고 그래서 대련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하시고 폐허가 됐던 그 한국 서울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건축가가 되시고 사실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지나가셨던 어른들 중에 한 분이시죠. 살아남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우리 좀 안 맞을 것 같은 뮤지컬 노래를 듣게 된 이유는 어쩌면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조금 다른 꿈을 꾸셨던, 조금 더 큰 꿈을 꾸셨던 그런 어른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한테 특별한 감동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종의 레가시로 남아서 그 이후의 세대가 그것을 잘 이어가고 확장하고 깊어지게 했다는 면에서 오늘 등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깊은 감사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부정과 또 말소가 계승과 발전을 대신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죠. 모순이 있으니 그 모순에 따른 반이 나와야 되고 정반, 그래서 다시 합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인간사일지 모르지만 세상엔 모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뜻과 좋은 꿈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뜻과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참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꾸셨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신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살았던 그 영역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어쩌면 인간의 인생이나 또는 역사는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는 다 알아채지 못하지만 적어도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끊임없이 자기 당대에, 자기 시대에, 자기의 환경에서 밭을 일구고 뿌리는 그런 게 인생이고 또 그런 것이 이어져서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용철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이 뿌려놓으셨던 그 씨앗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2주기여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그 12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날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추도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의미도 있고 이제는 한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은 이 10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정림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림은 그러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회사입니다. 우리 한국 건축계에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고 아직은 살아있는, 살아남은 회사가 없습니다. 55년의 역사. 아까 공간이 56년 됐다고, 66년에 창간됐다고 해서 정림보다 1년 먼저 창간됐네요. 정말 공간도 대단하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 기간을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우리 정림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너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림 자체는 좀 더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010년이었나요? 2010년에 우리 김정철과 정림건축이라고 하는 책을 냈었습니다. 이 책을 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정림이라고 하는 집단이 설계 집단이 설계를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저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은 한국 건축계에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놓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초기 작품들을 아카이빙함으로써 그 의미를 좀 살피는 것이 사실 1967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 아버님이 현업에서 일하실 때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들 좀 분석하는 그런 책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만든 것은 단순히 이 김정철이라고 하는 한 건축가만을 조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림건축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일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살아왔던 건축가들을 그들의 피플과 그들의 워크 이거를 같이 좀 아카이빙을 하면서 이것의 가치를 계속해서 좀 공유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철과 정림건축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 여러 사람들 이름들이 있죠. 그분들과 정림건축 또는 그분들과 한국건축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초기에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이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서 아카이빙을 시작하게 했고요. 특별히 우리 정림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아카이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우리 22년부터는 조금 더 퍼블리케이션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사실 정림 건축에는 정말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 정림 건축에서 건축 실명제를 사용해서 건축가들의 그 자신의 작품 성향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건축가들 우리 정림 내에 있는 건축가들의 작업을 좀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림 건축이 팀으로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가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오비들도 와 계시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리더들이 그 건축가들이 있고 근데 그분들 혼자 하는 건축 행위와 다르게 그분들과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이기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에서의 우리 건축가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 방식이 조직으로 함께하는 팀으로 일하는 것의 설계 방식을 좀 재조명하는 이런 일들이 좀 돼 있지 않다고 느껴져서 이 건축계 이런 것을 좀 재조명하는 일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건축계 내에서 중대형 설계 사무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그 입지가 그 중요성이 그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프로젝트도 좀 살펴보고요. 저희 정림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뭐 한 단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 병원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병원을 모아서 프로젝트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 프로젝트로 분석하는 것도 하나 좀 있어야 되겠고 건축가의 모노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축가들과 인터뷰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건축가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자료들도 만들어서 우리 정림에서 배출한 건축가들의 그 건축 철학과 이런 특이성들,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일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좀 다루는
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북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면 모노그래프 인터뷰집 같은 것도 저희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림건축 우리 홈페이지에 이미 인터뷰를 계속 우리 내부의 건축가들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김정철과 정림건축만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정림건축 이런 모노그래프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또 이와 함께 건축계에 있는 여러 가지 꼭 다뤄야 될 이슈, 저희 회사가 좀 다룰 수 있는 이슈들을 다루는 이슈북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고요. 이게 김정철 회장님이 시작하셨던 함께 일하는, 함께 꿈꾸는, 함께 성취하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정신을 우리 후대들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요, 글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의 추도식을 하는 날, 또 과거를 계속 돌아보고 과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철과 정림건축에 이어서 올해는 누구누구와 정림건축,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그들의 기여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이슈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단절이 되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이러는 풍조지만 사실 꿈은 한 사람이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 꿈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당대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꾸셨던 꿈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 영역에 흘러갈 수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꿈을 함께 꾸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모든 거를 그분은 다 계획하신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꿈꿨던 그 꿈들이 씨앗이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 씨앗을 뿌리셨던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누군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길잡이가 되어주고 위험한 것들을 치워주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톤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모아진 것이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요. 한 1분 30초? 좀 침묵할까요?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나? 어떻게 걸어왔나? 내 뒤엔 뭐가 남고 있나? 뭐가 남을까? 그런 생각. 또는 나는 앞으로부터 나의 선대로부터 무엇을 이어받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좀 생각하시죠. 조용히.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색이라고도 좋고. 1분 30초 아주 부자연스러운 백뮤직도 없습니다. 그냥 1분 30초 조용히 절대 침묵 가운데 잠깐 우리 머물러 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침묵하겠습니다.